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 찡동물류가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6월 초에 중국 현지에서 나온 기사 중 두 편을 선택해서 공유드립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종목에 접할 때 알리바바나 찡동, 텐센트 등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계열사거나 뭔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그게 좀 크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그런 1차원적이고 주관적인 이미지보다는 해당 산업의 현실적인 상황, 중국 현지 분위기와 시각,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나 자금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기사 두 편만으로는 뭔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지금부터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투자 판단이나 공부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난 6월 1일 电商报 전상보라는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京东物流为了赚钱我每天都在拼命亏钱 번역하면 찡동물류 돈 벌기 위해 나는 매일 열심히 적자를 보고 있다. 느낌표. 지금부터 기사 내용 쭉 번역할게요. 택배 업계에는 이런 말이 계속 전해져 왔다. 택배는 두 가지로 나눈다. 순풍과 기타. 그동안 순풍은 높은 평판으로 택배 업계를 제패해왔다. 하지만 지금 순풍의 가장 큰 라이벌인 찡동물류가 기세등등하게 다가오고 있다. 5월 28일 찡동물류가 정식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찡동물류의 종가는 41.7 홍콩달러, 시총은 2,540억 홍콩달러로 중국에서 순풍의 버금가는 제2대 물류 상장사가 됐고 중통, 윤다,元통,申통,百世汇통 등을 초월했다. 이런 상황은 찡동물류에 대한 자본시장의 호감을 충분히 반영했다.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점은 모든 택배 상장사 중 찡동물류가 유일한 적자 기업이라는 것이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찡동물류는 14년간의 적자를 겪어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 규모는 각각 27.65억 yuan, 22.34억 yuan, 41.34억 yuan, 합계 91.33억 yuan에 달했다. 거기다 그 전의 적자까지 합치면 적자가 100억 yuan 이상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찡동물류의 시총은 왜 이렇게 높은가? 첫 번째 소제목은 찡동물류는 왜 적자인가? 우선 찡동물류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자. 찡동물류의 각종 원가 중 높은 순으로 각각 직원 복지 지출, 아웃소싱 비용, 임대 비용과 감가상각이며 매출 대비 매출 원가 비중이 91%에서 97%라는 높은 수준이다. 아시다시피 택배업은 대부분 아웃소싱 방식으로 택배 기사들을 채용해서 거액의 사회보험 비용을 회피한다. 하지만 찡동물류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찡동물류는 택배 기업 중 택배 기사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소수 기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찡동물류로 하여금 직원 비용 면에서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게 했다. 찡동은 19만 명이 넘는 택배 기사가 있고 창고, 분류, 고객 서비스까지 합치면 직원 수가 24만 명이 넘는다. 2019년 직원 복지만 해도 197억 yuan을 써버렸다. 사실 직원들의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찡동은 50억 yuan을 더 벌 수 있다. 려우장동은 찡동 창업자이자 회장의 이름이 려우장동이에요. 려우장동은 과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2017년 찡동이 납부한 직원 보험과 주택 공적금은 60억 yuan에 달했다. 아웃소싱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면 1년에 적어도 50억 yuan을 더 벌 수 있다. 200억 yuan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외에 찡동물류의 돈은 주로 창고 임대에 사용된다. 찡동물류는 창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찡동물류는 800여 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총 면적은 2천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무슨 개념인가? 듣건대 면적은 전국 모든 택배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찡동물류가 매년 창고에 드는 임대료는 적지 않은 지출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료는 각각 44억 yuan, 47억 yuan, 44억 yuan으로 찡동물류가 수년간 이렇게 많은 창고를 건설하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 왔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두 번째 소제목은 찡동물류가 사용한 한 푼 한 푼의 돈은 모두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옛말에 돈은 반드시 요긴한 곳에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찡동물류가 지금 고생만 실컷 하고 별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들이 쓴 한 푼 한 푼의 돈은 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우선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찡동물류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택배 업계에서 찡동물류가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가 두텁다는 건 의심할 바 없다.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는데 직원당 매년 지출이 11만 yuan, 즉 월간 9천 yuan에 달하는데 이는 업계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외에 찡동물류는 직원 구원기금, 주택안전계획복지 프로젝트, 복지성 주택, 직원 기숙사 등 복지도 있다. 찡동물류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직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적자로 보이겠지만 사실 직원들의 깊은 동질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찡동물류는 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후한 대우를 주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은 일할 때 더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 모든 건 찡동물류의 효율을 더 빨리, 서비스를 더 좋게, 평판도 더 좋게 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찡동물류의 사업이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물류 창고 배송 시스템을 형성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찡동물류가 이토록 신경을 써서 창고를 짓는 것은 완전한 물류 창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찡동물류는 업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스마트화 수준이 가장 앞선 물류 창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화물과 중소형 물품 배송 네트워크는 이미 중국 본토 행정구역에 대한 100% 커버를 실현했다. 찡동의 창고 네트워크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 많은 경우에 고객이 온라인에서 쇼핑 주문을 내기 전에 찡동은 이미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상품을 사전에 여러 창고에 배치해 대기한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만 내면 상품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창고로부터 배송소로 발송되고 찡동의 택배 기사가 배송소에서 고객에게 배송한다. 우리가 찡동에서 물건을 산 후 이길 배송, 심지어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것은 바로 찡동물류가 이 10여 년 동안 돈을 태워서 만든 물류창고 배송 시스템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강대한 물류창고 네트워크와 고효율적인 배송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로 하여금 찡동물류와 협력해 상품 배송을 하고 싶어하게 하고 이는 찡동물류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주문을 가져다 줬다.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찡동물류의 기업 고객 수는 이미 19만이 넘었다. 규모와 효율성의 향상 때문에 찡동물류의 총이익은 실제로 계속 향상되고 있다. 2018년, 2019년 및 2020년 9월 누적 기준으로 찡동물류의 총이익은 각각 10.8억 yuan, 34.4억 yuan, 52.2억 yuan이며 총이익률은 각각 2.9%, 6.9%, 10.9%에 달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머지않은 미래에 찡동물류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전에 태운 한 푼 한 푼의 돈은 다 미래의 부로 향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소제목은 不经一番寒彻骨,哪得梅花扑鼻香. 과거 당나라 때 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건데 번역하면 추위가 뼈를 시리게 하는 것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디 매화 향기가 이렇게 코끝으로 뿜어져 나올 것인가. 찡동물류의 성공은 장기주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 2007년 려우장동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당시 융자 받은 1천만 달러의 돈을 여기다 다 써버리겠다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받았다. 인터넷 기업이 물류를 하겠다고? 알리바바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2018년 찡동물류는 연간 28억 yuan의 적자를 발표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려우장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은 그가 물류에 거금을 투자한 것에 대해 욕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됐다. 찡동물류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정확한 일이라는 걸. 찡동물류는 물류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향상해 전국 99%의 인구가 찡동에서 쇼핑한 상품을 다 배송받을 수 있게 했고 찡동 자체 판매 상품 주문량의 90% 이상은 24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했다. 찡동물류는 물류 산업의 기술을 혁신했다. 무인 비행기 배송, 무인 창고, 무인 배달소, 스마트 배송 로봇 등 기술을 이미 실현했고 재고 회전 일수를 34일로 낮췄는데 이는 업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바로 찡동물류가 전체 산업에 대한 개조와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찡동물류에게 이렇게 높은 시총을 부여했다. 이는 사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추위가 뼈를 시리게 하는 것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디 매화 향기가 이렇게 코끝으로 뿜어져 나올 것인가. 눈앞에 있는 고생은 무서운 게 아니다. 단연간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이면 결국 언젠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는 6월 3일에 중국 신문망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은 찡동물류 시총 순풍의 버금, 려우장동과 왕웨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려우장동은 찡동의 창업자이자 회장 이름이고 왕웨이는 순풍홀딩스의 창업자이자 회장 이름이에요. 택배 업계에는 이런 말이 계속 전해져 왔다. 택배는 두 가지로 나눈다. 순풍과 기타. 하지만 지금 평판이 순풍과 막상막하인 찡동물류가 그 말을 고쳐 쓰려고 한다. 5월 28일 찡동물류가 정식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찡동물류의 종가는 41.7 홍콩달러, 시총 2,540억 홍콩달러에 달해 4통 1달을 누르고 순풍의 버금가는 제2대 물류 상장사가 됐다. 참고로 4통 1달은 물류기업의 이름을 합친 건데 4통은 션통,元통, 중통, 후이통을 말하고 1달은 윈다, 그래서 총 5개의 기업을 4통 1달이라고 약칭으로 만들었어요. 려우장동과 왕웨이가 팔씨름을 해볼 때가 왔는가? 첫 번째 소제목은 14년간 적자 지속, 누적 적자 300억 yuan. 찡동물류는 찡동이 부화해낸 또 하나의 상장사이고 려우장동이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기도 하다.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려우장동은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고객 만족도의 70%는 배송의 적시성에 달려있는데 물류 배송 플랫폼이 완전하지 않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면 이는 찡동닷컴의 발전을 엄중하게 제약할 것이다. 물류 사업에 대한 이런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택배 기사를 해본 적이 없는 려우장동은 택배 기사를 체험하는 사진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게 당시 려우장동이 택배 기사 체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과거에 찡동의 연매출이 5억 yuan도 안 됐을 때 려우장동은 이사회에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고 10억 달러라는 큰 예산을 내세웠다. 찡동물류의 사업 모델은 이추, 다윤, 창고로 운송을 대체하다. 즉 우선 판매자의 상품을 큰 창고에 저장해 놓고 소비자들이 쇼핑 주문을 내리면 시스템이 바로 반응해서 거리가 가까운 창고에서 상품을 중간 배송소로 바로 발송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장점은 상품이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거액의 자금이 지탱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 모 기업가는 공식 석상에서 찡동의 이런 중자산형 사업 모델, 즉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 모델은 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차 말한 적이 있다. 심지어 당시 려우장동이 찡동물류에 추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가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10년 후 중국은 매일 3억 개의 택배가 발생할 건데 그럼 찡동은 100만 명의 택배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100만 명은 찡동을 죽게 만들 수 있다. 당시 그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사진은 2020년 2월 26일 찡동의 스마트 배송 로봇이 중국의 모 아파트에서 배송하는 모습이고 앞에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피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기업가의 비판에 대해 려우장동은 물류는 전자상거래의 핵심이고 찡동이 차별화된 운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찡동물류는 돈을 태우는 사업이다. 하지만 태운 건 가치 있는 돈이다. 찡동이 돈을 태우는 건 대량의 물류센터와 정보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좋은 고객 체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찡동물류는 2007년 설립 이래 장기간 적자를 계속해왔고 2020년에 이르러 적자 규모는 이미 300억 yuan에 달했다. 현재 물류기업 상장사 중 찡동물류는 유일하게 아직 적자인 기업이다. 300억 yuan은 어디에 썼는가? 상장식 현장에서 찡동물류 CEO인 유루이는 이렇게 말했다. 찡동물류는 창립 이래 택배 기사들의 오험일금, 즉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장기주택기금 등 5가지를 말하는데 오험일금,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같아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찡동물류는 창립 이래 택배 기사들이 오험 1금을 납부해왔다. 이 외에 일체화된 공급 서비스 및 기타 물류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찡동물류는 대형 창고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류센터와 배송소 등을 늘릴 것이다. 2020년 말까지 찡동물류는 900개 이상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협력사들이 운영하는 1,400곳 이상의 클라우드 창고가 있다. 인프라 건설 면에서 창고 임대 총 면적이 2,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임대 비용이 계속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찡동물류 측은 이렇게 말했다. 상장을 통해 자금 모집한 후 향후 여전히 인프라 건설을 계속 늘릴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익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하면 수익성은 실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물류 산업 전문가인 양다칭은 찡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찡동물류 과거의 적자는 찡동물류의 공급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인 지출이다. 비록 물류 쪽은 적자이지만 한편으로 찡동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좋다는 평판을 수립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 판매 기업들과의 서비스 체인을 뚫었다. 찡동물류가 이윤을 창출하고 싶기만 하면 아마 아주 빨리 해낼 수 있겠지만 중국의 물류 산업은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있고 창고 배송 일체화 서비스가 밸류체인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찡동물류는 여전히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제목은 가격전 갈수록 심화, 찡동물류 개방으로 향한다. G2快递라는 기업이 저가 전략으로 택배 시장에 진입하면서 택배 업계의 가격전은 갈수록 심화됐고 이러한 가격전의 불길은 이미 2021년까지 태워왔다. 이런 환경에서 상장한 건 최적의 시기는 아니지만 찡동물류에게 주어진 선택은 많지 않았다. 공개 정보에 의하면 찡동물류는 2018년만 해도 25억 달러의 융자를 완성해 택배 업계의 융자 기록을 깼다. 하지만 그 후에는 융자 관련 소식이 없었다. 2019년 려우창동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찡동물류는 2018년 한 해 23억 yuan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이미 12년차 적자다. 만약 내부 결산을 제외하면 2018년 찡동물류의 적자 총액은 28억 yuan을 넘는다. 만약 이렇게 적자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융자로 받은 돈은 이제 2년간의 적자를 버틸 수 있다. 적자의 원인에 대해 려우창동은 핵심 원인은 외부 주문량이 너무 적고 내부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찡동닷컴을 배후로 하고 있는 건 찡동물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회인 동시에 최대의 도전이기도 하다. 택배 물류 전문가인 짜오 xiao미는 이렇게 말했다. 찡동물류는 찡동닷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독립성, 운영 능력, 조혈 기능 모두 부족한 면이 있다. 여기서 조혈 기능은 비유적 표현이죠.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인정 면에서 아직 매우 큰 향상 여지가 있다. 2017년 찡동물류는 개방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외부 고객 즉 찡동닷컴 이외의 고객들에게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찡동물류의 매출에서 찡동그룹 및 관련 기업으로부터 온 비중은 70.9%에서 53.9%로 내려갔고 외부 고객의 비중은 29.1%에서 46.1%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분석도 있었다. 외부 고객의 성장이라 해도 대부분은 찡동닷컴 플랫폼상의 제3자 판매자에서 온 건데 이런 추세는 단기 내에 변화되기 어렵다.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향하는 길에서 순풍 계열과 통달 계열이 다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찡동물류가 어떻게 우위를 유지할지가 찡동물류의 경영진들이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중태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통달 계열의 5개 택배 기업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취득한 업무량은 찡동닷컴 전체 주문량의 19배이고 찡동물류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분야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해서 아직 성장 여지가 매우 크다. 주목할 점은 2020년 2분기 찡동물류는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실현했고 3분기부터 찡동의 재무제표를 위해 조혈하기 시작했다. 찡동물류의 2020년 3분기 매출액은 60.02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찡동의 모든 사업 매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이 됐다. 세 번째 소제목은 찡동과 순풍, 적이자 벗이다. 순풍의 중국어 발음은 순펑이에요. 순펑.
찡동물류와 순풍은 자체 물류의 2대 대표 기업으로서 려우창동과 왕웨이 두 사람은 적이자 벗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2017년 물류업계의 최대 기사가 순풍과 차이녀의 결렬인데, 참고로 차이녀는 2013년 알리바바가 순풍,申通, 연통, 중통, 윤다 등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인데, 당시 알리바바 지분이 43%, 기타 몇몇 기업은 각각 1% 지분을 차지했는데 2017년에 순풍이 차이녀와 결렬한 사건이 있었어요. 결렬 당시 차이녀는 6월 1일 순풍은 타오바오 플랫폼상의 물류 정보를 다 폐쇄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순풍이 차이녀 정보의 인터페이스를 닫은 게 아니라 알리바바 계열이 순풍을 막아버린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찡동과 순풍은 라이벌이지만 2017년 당시 그 사건에 대해 찡동 회장인 려우창동은 SNS를 통해 순풍을 지지하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순풍의 품질을 믿고 왕웨이의 인품을 믿는다. 느낌표. 지금 국민들이 발송하는 모든 개인 택배 정보는 이 플랫폼의 것이든 아니든 다 가져가 버린다. 느낌표.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느낌표. 국민의 사적인 정보는 누가 보호해 주는가? 물음표. 관련 부처에서 조사하기를 호소한다. 느낌표. 같은 해 려우창동은 모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언했다. 미래의 중국의 물류 산업에서 우뚝 설 만한 기업은 아마 오직 찡동과 순풍뿐일 것이다. 이렇게 직언했는데, 삼국지에서 조조가 말했던 지금 천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뿐이요와 비슷한 의미가 있죠. 현재로 봐서 찡동 물류는 업계 시총 2위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아직 순풍의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찡동 물류 매출액이 지난 3년간 고성장을 계속했다. 2019년에 31.6% 늘었고 2020년은 47.2% 늘었다. 또한 찡동 물류 올해 1분기 매출은 224억元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다. 만약 순풍이 2등인 찡동 물류의 확장을 방임한다면 추월당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 산업이 추운 겨울에 있기 때문에 업계 큰형인 순풍도 만만치 않았다. 2021년 1분기 순풍은 9.89억 yuan 거액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1분기는 9.07억 yuan 흑자였다. 9억 yuan 흑자에서 근 10억 yuan의 적자로 된 건 이 업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회장인 왕웨이도 공개 사과를 했다. 당시 순풍홀딩스 CFO인 우웨이팅도 바로 사표를 냈다. 이분이 순풍 창업자이자 회장인 왕웨이 70년생이고 찡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려우창동은 74년생. 최근 순풍홀딩스의 주가는 계속 추락했다. 찡동 물류 상장 첫날인 5월 28일 순풍홀딩스 종가는 69.85 홍콩달러로 과거 고점 대비 시총이 2,730억 홍콩달러 증발해서 왕웨이의 자산도 1,340억 홍콩달러 줄었다. 여기서 순풍홀딩스 주가를 한번 볼게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많이 올랐고, 올해 춘절 이후 증시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하락했고,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아직은 반등세가 안 보이네요. 순풍이 이렇게 순조롭지 못한 것은 점점 심화되는 택배업계의 가격전 때문이다. 국가우정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2007년 택배 평균 단가가 28.55yuan이었는데 2020년에 10.55yuan까지 내려갔고 2021년 1분기에는 평균 단가가 10.2yuan으로 떨어져서 저점을 재차 경신했다. 2021년 1분기 순풍의 건당 매출이 15.74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2% 감소했고申通, 연통, 윤다 등 택배 기업의 건당 매출은 그보다 더 낮은 2.25yuan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4월 9일 저녁 왕웨이는 실적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순풍홀딩스는 올해 2분기에는 꼭 적자를 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 한 해 이익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성공적으로 상장한 찡동 물류가 택배 시장에 전쟁의 불길을 더해줄 수도 있다.
중남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 원장 겸 교수인 반허리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현 단계의 찡동물류는 시장 점유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인프라를 이용해 양적인 성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향상해서 고정자산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는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는 가장 단순하고 거친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 환경으로 봐서 가격 인하 폭은 아주 클 수가 없다. 물류산업 전문가인 양다칭은 택배 가격전은 모든 기업이 다 달갑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가격전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더 싸우면 다 부상당할 것이다. 설령 일부 기업이 피동적으로 가격전에 참여하더라도 이는 방어적인 가격전이다. 찡동 물류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순풍은 이에 날카롭게 맞섰다. 지난 5월 28일 찡동 물류 상장 당일 순풍은 짜리 우료, 짜리 물류라는 기업의 지분 51.8%를 인수할 계획을 공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찡동과 순풍 양사는 아직 전면적으로 경쟁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택배 물류 전문가인 짜오 샤오미는 이렇게 코멘트했다. 순풍은 높은 평판과 인정받는 수준 그리고 시장 규모 면에서 모두 우세에 있고 게다가 순풍은 의약품 콜드체인 운송, 퀵 배송, 대형 대량 화물 배송과 도시 내 배송, 국제 업무 등 면에서 모두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찡동 물류와 순풍은 현재 일부 분야에서만 경쟁이 있으며 향후 경쟁의 중점은 아마 밸류체인이 될 것이다. 이는 비교적 큰 케이크라서 각사에서 쟁탈하는 초점이다. 네, 지난 6월 초에 나온 찡동 물류 관련 현지 기사 2편은 여기까지 공유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끝으로 최근에 찐중투를 새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등이 있습니다. 찐중투 각 코너는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황은 요 회색으로 된 거. 회색으로 된 게 중국 시황이고, 중국 산업 동향은 민트색, 중국 종목은 파란색, 중국 산업 종목 심층 분석은 주황색,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는 초록색,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는 요 젓갈색,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는 요 보라색. 여기서 리더는 주로 중국의 유명한 상장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을 말해요. 그리고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는 요 빨간색. 만약 중국 주식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다, 아예 모른다. 그러면 요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찐중투 각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내용 중 사실 중국 현지 중국인, 특히 산업, 기업, 주식에 관심 있는 중국 현지 투자자라면 언어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이랑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현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적시적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이런 언어적인 장벽이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찐중투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을 아주 길게 할 생각이시고 또 평소 시간상 여유가 좀 있으시면 중국어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쩌면 미래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거죠?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